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와 인수, 말소, 소멸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법정 용어가 아니라 경매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런 단어를. 조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말소 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들은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세권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전세권이 만약 맨 앞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했죠. 이 중 가장 빠른 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그리고 전세권은 일부. 이렇게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말소 기준 권리를 못 찾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이쪽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 날짜랑 권리가 어떤 거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인수는요, 낙찰자가 그 권리, 채권이건 물건이건 낙찰자가 인수한다, 승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낙찰금 외의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인수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말소라는 단어는요, 소멸, 이 단어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권리 등을 아주 없애버린대요.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하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추가적인 금액이 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포함 그 아래 권리들은 소멸된다, 말소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앞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앞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요, 앞에 있는 것들을 선순위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권리들을 이제 후순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순위에서 인수되는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여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별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하고 가등기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이러시면은 일단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전화를 안 하세요. 예.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후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유치권, 환매등기,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별표시. 네, 유치권도 별표시.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나오면 일단 멈추신 다음에 저한테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 간단히 해볼게요. 제가 A라는 아파트를 2020년 1월 1일 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직접 살지 않고요, 또 분양한테 2억의 전세를 줬습니다. 2021년 2월 7일 날. 제가 조금 돈이 급해가지고요, A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신한은행에서 2022년 4월 5일 날 5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의료보험비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류당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카드값을 못 내가지고 3천만 원을 밀려서 가압류 당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죠?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일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권리는 뭐냐? 임차권은 아니잖아요. 근저당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멸된다. 그러면 얘네가 소멸되는구나. 이 임차권 또 분양권만 내가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노래 배웠죠? 예,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 당당당당당당 죽이러 가자. 누굴 죽인다고요? 누굴 죽이러 가요? 말소 기준 권리부터 아래 권리까지 죽이러 간다고 했죠. 그럼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하자. 당당 당당당당당당 배당을 하러 가자. 배당을 하러 가자. 그럼 경매가 낙찰이 되었으니까 빚쟁이한테 돈을 나눠줘야죠. 누구부터요? 선순위 배당 요구한 사람부터 그 아래 권리들까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저 살아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지? 누굴까? 봤는데 선순위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 위에는 배당 요구를 한 사람이고요. 이쪽은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낙찰금 외에 우리가 추가 금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인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이러 가자. 두 번째, 배당을 하자. 세 번째,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등기 순서를 표로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C라는 사람이 5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죽이러 간다고 그랬죠. 예, 노래 안 할게요. 정신병자 같으니까. 예, 처음에 죽이러 갑니다. 누구부터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부터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여기 금액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죠? 말소 기준 권리부터 그 아래에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이 금액은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해야겠죠. 배당을 하자. 5억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5억을 빚쟁이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선순위죠. 예,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 또 분양은 그냥 우리 집에서 살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5억을 누구부터 줍니까? 네, 이쪽에 신한은행 5억을 줍니다. 네, 5억 줬으면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5억을 줬습니다. 네, 5억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에 낙찰됐는데 5억을 다 줬어요. 줄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어도 이쪽은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뒤쪽에 있는 권리들은 그냥 받던지 못 받던지 소멸한다. 만약 이게 4억이었다. 그러면 여기 4억 주고 1억 남지 않습니까? 차례차례 주면 됩니다. 모자라면 그냥 죽어요. 모자라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그랬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줬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C라는 사람이 5억에 낙찰을 받은 다음에 또 분양이가 이제 임차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2억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은 7억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제 반대로 또 분양이가 그냥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돈 달라고. 난 돈 받고 이사 갈 거야.
C가 5억의 낙찰을 받았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소 기준 권리부터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죽습니다. 금액은 놔두세요, 일단. 그 다음에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인 또 분양한테 2억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2억이 가요. 3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억이 남죠. 3억을 신한은행한테 이렇게 다시 줍니다. 5억의 빚이 있는데 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2억 어떡합니까? 네,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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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기준 권리 포함 그 아래 권리들은 소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도 못 받으면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온전하게 5억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정리하면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추가 금액이 없는 거고요. 낙찰자가 추가 금액이 없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추가 금액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같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